내가 만들어냈다라는 그 도취감. 음. 너무 화려해졌다? 내 생각의 근육을 쓰는 걸 망치는, 이건 돈이 안 된다. 아스팔트 지렁이가 맨날 납작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AI에 우글대는 이 서울 같은 거예요. 먹이 딱 퍼지는 순간 이제 그 종이는 이제 끝이에요. 총알이 딱 발사되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건 좀 어떤 상황에 끄집어내진 게 네, 결합됐을 때 맞아. 그때 그 쾌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바로 그때 그거예요. 그거. AI를 길들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다가 좋아요. 시작해보죠. 좋아요. 아니 요즘에 어떠세요? 요즘에 진짜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똑같은 상태 아니세요? 똑같잖아요. 뭐 이것저것 잡다하게. 저도 잡다한데 똑같잖아요. 이게 저희 일이 늘어나는 게 그냥 현실 상황인 같아요. 그죠? 그 미디어 아트 네, 쪽이요? 미디어 아트 네. 쪽도 그렇고 강의를 좀 많이 하니까 네. 강의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서 들어오세요? 일반인 대상으로도 많이 들어오는데 회사 기업 분들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꾸려는 그런 분들. 예전에는 학생들이랑 좀 어린 친구들과 교육계 쪽이었잖아요. 맞아요. 교육 제도 자체를 이제 어린 친구들부터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체 사회 시스템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는 어르신분들과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거기 그 고려대에서는 그 과가 뭐죠? 학생들이? 고려대는 조형 디자인 학부가 디자인 있고 네. 거기서 일반 대학원이 이제 또 있고 그래서 학부랑 대학원이랑. 그럼 학부가 조형 디자인? 학부가 조형 디자인 학부 둘 다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대학원 과도 조형 조형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네. 그러면 좀 거기에서는 그러면 AI도 가르치시나요? 네네. 거기서는 아예 게임 엔진하고 3D하고 AI 툴을 다 합쳐서 융복합적인 뭔가 사고 방식을 배우고 싶어 하셔가지고 막 툴을 한정적으로 AI만 쓰고 싶다 그것도 아니고 이제 아예 사고 방식이 어떻게 쌓여가야 되는지를 많이 질문을 하시지. 그러면 그 학생들 베이스는 3D는 아닌 거예요? 네, 3D는 아니에요. 아예 그냥 회화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고 디자인을 공부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있고 가끔 가다가 아예 탁과생들 들어와서 이제 듣기도 하고. 어떠세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학생들 똑똑하겠다. 애들이 똑똑해요. 배우는 게 진짜 빨라. 배우는 게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한 학기마다 이제 속도가 빨라져. 애들이 내가 분명히 1년치를 준비를 했으면 1학기 때는 막 이걸 6개월 만에 한 학기 만에 끝내고 2학기 되면은 그 1년치가 다시 한 3개월 만에 애들이 끝내고 이런 느낌? 그 대학 작업을 의뢰하시는 데는 뭐 어디가 제일 많아요? 기업에서 제일 많이 의뢰를 하는지, 뭐 기관 같은 데서 많이 하는지. 작품, 영상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영상 같은 거는 확실히 기업이 이제 많고 개인은 작가님들이 이제 부탁하시는 작업들. 컬렉티브랑 개인으로 하는 그런 작품들이랑 따로따로 있죠. 네, 저는 따로 주하이 일단 작가님이 하시는 거랑. 따로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럼 영상도 주하이 작가님이 하시는 것도 따로 있으세요? 그쪽 작품 세계가? 영상으로 원래 많이 나오지 않았고 제가 작업할 때는 원래 미디어 인터랙티브로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컬렉티브로 작업할 때가 영상이 많았어가지고 영상 작업자로 더 많이 붙었고 주아이로 따로 나왔을 때는 그게 회화에서 미디어로 넘어오면서 게임 엔진부터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공간 설치해서 그때는 AI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파인아트에서 편집 정도의 이제 영상으로 시작을 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게 한 2021년, 2년 정도가 한 5, 6년, 5년. 네네네. 그때가 이제 오히려 게임 엔진 베이스의 인터랙티브 아트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사용했던 때가 그때였고 거기서 이제 AI 영상 툴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모델링하고 원래 게임 엔진을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툴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저도 AI로 넘어간 거예요. 네. 넘어가면서 아, 이게 굉장히 미니멀한 영상에서 풍부한 영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니까 확실히 영상의 다양함을 맛보고 나니까 그 비중이 높아지더라고요. 영상을 사용하는 비중이. 그쵸, 그쵸. 다양함이라고 하시는 거는 뭐 어떤 스타일 같은 거의 다양함일까요? 네, 맞아요. 스타일 원래는 이렇게 제가 추구하던 그 작품이 딱 작가가 추구하던 작품에서 원하는 편집을 소재 몇 개만 섞어가지고 딱 하니까 그게 하나의 느낌이 되게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는 작품들이 원래 나오잖아요. 근데 AI가 이제 들어오면서 스타일링이 빠르게 엄청 많이 바뀔 수 있게 되면서 단시간에 그 시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 내 원소스가 있으면 내 원작업에서 스타일링과 믹스의 범위가 이제 상상 초월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 내 원 오리지널에서부터 더 멀어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파괴되는 것까지를 보게 되니까 원 작품하고도 좀 거리가 멀어져 보이는 작업들도 막 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개인 작업들에서는 시각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연결이 안 돼 보이는 듯한 실험들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데 그게 연결이 안 되면 기존에 하시던 작업이랑 그 AI로 막 여러 가지 다른 스타일 한 거랑 좀 이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런 거는 없나요? 있었죠. 그래갖고 이거는 내 작업이 아니야, 이건 내 작품이 아니야라고, 이거는 테크닉일 뿐이야, 막 이런 거에 빠지잖아요. 이거는 그저 AI가 생산해낸 산물이야. 막 그 생각 때문에 다 처음에는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생성 버리고 생성 버리고 생성해서 마음에 든 이미지가 있으면 그냥 그거는 그냥 쓰레기일 뿐이야. 만들어낸 쓰레기. 그래서 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들을 이제 한순간 이제 아카이빙을 좀 하다가 그게 이제 한 4, 5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맥락을 좀 훑어서 보면은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랑 이미지의 상징성 같은 게 통일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찾아내면서 그럼 그 상징성을 이제는 다시 잡아가지고 일관성 있게 돌려볼까, 일관성 있게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 AI를 그 작업에 쓰시는 거는 비주얼적인 스타일 그거 외에도 뭐 따로 있을까요? 사실 아트 작품을 하면은 그 작가의 의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작가의 의도 측면에서 주하이 작가님은 그 부분은 AI를 아예 사용을 안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 작품의 전반적인 의도에서도 뭐 AI랑 뭐 LLM들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거를 좀 사용해서 같이 뭐 공동 작업을 하는 그런 게 있으신지. 그죠. 그지. 요즘에는 이제 AI에서 AGI로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막 인텔리전스가 네. 되게 뛰어나지면서 나보다 말을 잘하는 그가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초반에 저희가 도래하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들이 발전되고 그 AI의 생각이 저에게 어떠한 특정한 멋있는 단어나 지식으로 왔을 때 오히려 너무 현학적인 말이 되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있어지게 빌드업되는 순간을 많이 발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순간에는 그걸 되게 즐거워해요. 그 멋있게 빌드업된 내 논리와 사고방식이 내가 만들어냈다라는 그 도취감. 그 도취감에 내 문장을 완성을 시키지만 결국은 그게 너무 화려해졌다? 그런 생각과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말과는 좀 멀어질 때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의 근육을 쓰는 걸 망치는 쳤다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안 쓰는 건 아닌 거죠. 안 쓰는 건 아니죠. 쓰는데 그걸 다 사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네. 아, 내가 좀 덜 힘들게 사고를 했다라는 그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인지를 하시면은 그 후엔 어떻게 하시나요?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죄책감 조금 느낀 다음에 조금 그거, 느끼고 예. 필요에 따라 이제 써요. 이렇게 행정적인 자료다 그러면 쓰죠. 아, 행정적인 건 필요하니까. 행정적인 자료는 이렇게 멋진 말이 필요하니까 쓰고 이건 내 작업 노트다 하면은 버리죠. 아, 작업 노트에는 멋진 말보다는 솔직하고 음, 이렇게 솔직한 말이 필요하니까 음. 솔직한 말은 AI의 말이 필요가 없죠. 그럼 나온 거를 얘가 막 너무 잘 정리하고 그 표현을 잘하니까 거기서 조금 내 표현으로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버리고 그대로 그걸 다시? 처음에는 작업 노트에도 이제 AI가 정리해준 대로 썼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본인이 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게 해소되는 글 쓰는 것에서 무언가 해소를 느끼는 게 굉장히 적어져요. 그쵸. 네. 예. 내가 글을 씀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해소감이 되게 적기 때문에 음, 결국은 행정 서류나 뭐 많은 문서와 아이디어 디벨롭 브레인스토밍에는 AI, AGI가 나에게 크나큰 도움이 됐지만 내 근본적인 내 생각을 기록하고 내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하죠. 그러면은 그 주하이 작가님 말씀하시는 지렁이, 개미와 지렁이 음, 이 비유에서 AI를 좀 많이 쓰는 음, 사람은 개미, 음, 그걸 좀 안 쓰는 사람은 지렁이, 음. 그리고 그 사이에 어딘가 어딘가.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게 맞을까요? 약간 제가 개미와 지렁이에 빠져 있었던 예. 게 이렇게 길 걷다 보면은 아스팔트에 지렁이가 맨날 납작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아, 비 온 다음 날. 비 온 다음 날. 근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살았는데 지렁이가 살아있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렇죠. 네. 못 봤어. 예, 죽은 지렁이의 개미들이 막 네. 진짜. 그것만 봤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내가 시골 가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음. 그 모습이 마치 지금의 현대의 내 이 AI에 우글대는 이 서울 같은 거예요. 내가 뉴욕이나 뭐 다른 이 거대한 글로벌 상황을 경험하고 분석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마주한 이 현실 상황에서는 되게 열심히 다들 개미는 되게 부지런하고 잘 옮기고 효율적이면서 협업도 잘하고 일도 빨리빨리 하고 뭐 지휘자가 없어도 그 체계가 명확해서 모든 일 처리들을 완벽하게 처리한다라고 알고 있는 곤충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이고 항상 개미 죽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개미 시체? 없는 건 바로 치우나 보다. 개미 시체. 개미 시체가 없어요. 난 개미 그렇구나. 시체는 못 봤어. 그래서 개미는 안 죽나? 그렇게 맨날 움직이고 일을 잘하는. 재밌는 비유네요. 그죠? 근데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아까 처음에 그 AI를 쓰는 사람이 개미, 네. 그리고 좀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 지렁이라고 하니까 죽은 지렁이에 개미들이 붙어 있는 거나 죽은 개미가 바로 치워지는 거나 이것이 뭔가 되게 잘 맞죠? 그런 현실을 반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섬뜩한데요. 그래서 내가 한참을 그걸 보다가 맞아 떨어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꽤 난 괜찮은 생각을 했다. 네. 이거 AI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역시. 제 생각입니다. 음, 근데 이렇게 또 다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어떤 넷플릭스에서 내셔널 봤는데, 지오그래픽 같은 거. 근데 그 지렁이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촉촉한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촉촉한 땅에서 그 촉촉한 땅 속에서 꿈틀거리는 지렁이가 촬영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스스로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와서 그 빗물을 막 마시면서 누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팍 잡아먹히긴 해요. 누구한테? 새 같은 새들한테 이렇게 팍 잡아먹히긴 해요. 근데 아이고.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음, 그 촉촉한 땅에서 애가 그래도 올라갔다 영양가. 내려갔다를 할 수 있는 어, 그 상태였다라는 거.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구나. 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메마른 땅에서 죽은 지렁이랑 그 촉촉한 땅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지렁이가 되게 대비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죽은 지렁이가 서울에서 이렇게 빡빡하게 AI 쫓다가 자기 땅을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죽은 느낌이었는데 네. 그 지렁이는
똑같은 지렁인데 음. 자기 땅을 잘 찾아 놓은 거예요. 그쵸. 네. 자기 땅에서 뭐 새 잡아 먹힐지언정 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으면서 음. 자기 그 속도를 유지하고 네.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경적인 뭐 서울에 아니면 주변을 AI를 밀어붙이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떻게 이 AI를 배워가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가 구성하고 싶은 내 주변 환경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촉촉하게 만들기 위한. 촉촉하게 만들면 되지 않나. 이 빡빡하지 않게 내가 지렁이어도 네. 내가 그 주변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좀 자유와 여유를 만들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AI 툴 사용법, 지렁이 사용법, 촉촉한 사용법. 그러면 그런 걸. 약간 지렁이가 아티스트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얘기하면서. 아, 그래요? 예, 조아이 작가님처럼 예술가들은 좀 지렁이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지렁이 쪽을 더 추구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개미로 비유를 들자면은, 좀 그런 일반적인 그런 반복 작업들을 많이 그 AI로 뭉갤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바쁜 뭐 회사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거라고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면 지렁이가 땅을 이렇게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막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멀티모달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한 가지를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적으로 내가 말만 하면 잘 이루어지는 일들, 이루어지는 AI 프로세스들을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만드느냐보다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싶느냐가 이제 더 중요하게 되면서 그걸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 발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작 가운데도 그 시작이라는 말은 제 말은 기획이거든요. 그 네. 기획 가운데도 결국 AI가 껴서 그렇지. 근데 그 기획하는 시간,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에 조금 더 사람이 주체적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사람의 그런 생각이 좀 더 투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강의하고 또 다른 이제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AI가 발전할수록 인문학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게 인지되고 있다라는 건 그 흐름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원래 동양화를 전공을 하고 전통의 그 아날로그 매체와 기록성을 너무 하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왜 확장을 하게 됐냐면 회화 같은 경우는 되게 정직하게 기록을 남기는 매체예요. 그래서 뭔가 기록을 하고 나면 그게 그 자리에 머물고 딱 전달되는 과정도 항상 이렇게 회화를 예를 들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동양화를 예를 들면 하얀 종이가 있으면 딱 선이나 채색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뒤로 물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먹이 딱 퍼지는 순간 네. 이제 그 종이는 이제 끝이에요. 맞아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 긴장감하고 그 자유로움이 그 종이와 먹이라는 혹은 회화 재료라는 선에서만 한정이 돼서 사람들한테 공유되는 게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감정만 좀 전달되고 소통될 수 있으면 다른 재료나 다른 기법이나 다른 소통 방법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든 거죠. 예를 들면 저는 회화를 하기 전에 예전에 사격을 했어요. 한 사격이요? 3년. 사격 진짜? 선수였어요. 초등학교 몇 살? 때. 초등학생 때요? 초등학교 때 한 3년 사격 선수를 우와. 했는데 그때도 똑같아요. 총 같은 경우도 한번 총알이 딱 발사되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전에 그 사격지를 바라보고 이제 총을 쏘는 그 순간까지의 긴장감이 되게 즐거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또 AI로 가볼게요. 음. AI에서 어떤 걸 생성하기 위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제가 무언가를 고민하고 뭔가를 상상을 엄청 열심히 하고 레퍼런스를 찾고 그러다가 클릭을 딱 해요. 그래서 진짜 뭐가 어. 원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과정들이 뭔가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때 AI를 생성하기 딱 그 전에 막 그렇게 기획하고 뭐 프롬프트도 치고 하는 그 과정이 비슷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때도 긴장감을 느끼세요? 사격할 때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닌 네. 것 같아요. 그 다시 또 할 수 정도까지는 있으니까. 다시 또 할 수 있어. 아니 뭐 종이도 새로 까는데 뭐. 그러면 진짜 그 조아이 작가님은 그 서울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을 하시고, 네. 석사도 동양화 네, 석사까지 하시고, 동양하고. 정말 그 동양화 쪽 그 트레디셔널한 페인팅 쪽을 하신 건데 네. 이렇게 디지털 쪽 꼭 지금 AI가 아니더라도 이미 디지털 쪽에서 좀 작업 세계를 확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동양화를 이렇게 아까 먹을 이렇게 찍을 때 사격을 할 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순간이 하면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 긴장감을 즐기셨는데 그 디지털이나 뭐 AI나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긴장감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른 뭔가가 그 매력을 느끼셨을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뭘까요? 좀 그 다시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안정감일까요? 그거에서 네. 제가 삭제한다라는 말을 해요. 휴지통을 그렇게 잘 배워요, 제가. 아, 컴퓨터 그 기록을. 윈도우예요? 네. 그리고 프롬프트 기록도 그렇게 잘 지워요. 제가 작업했을 때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행정적인 자료나 뭐 이게 기업과의 연계 작업이나 뭐 네네. 그런 거 했을 때는 굉장히 아카이빙을 잘 해놓지만 제 어, 작업을 했을 때의 어떠한 선택들을 그렇게 싹싹 지워요. 오, 싹싹 지워놓고 네네. 너무 좋은 게 나왔어. 너무 좋은 스토리가 그 AI와 대화에서 나오고 너무 좋은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어가지고 너무 세이브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보고 다 삭제해요. 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좀 그러거든요, 아, 사실. 그래요? 네. 왜냐면 저는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걸 제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안 봐요. 네. 이만큼 쌓여 있다가 아이폰 처음에 샀을 때부터 저는 아이폰 4 때부터 이게 다 기록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2016년 그때부터 안 한 것 같아요. 안 봐. 예, 안 보니까. 그리고 뭔가 그 작업을 할 때 내가 안 적어놔도 그 머릿속에는 있잖아, 네, 어딘가에. 맞아요. 그게 할 때 갑자기 끄집어 나와질 저- 때도 있고 네, 그렇게 그런 좀 어떤 상황에 끄집어내진 게 결합됐을 때 맞아. 그때 그 쾌감인 것 아, 같아요. 맞아요. 예. 바로 그때 그거예요. 그 그거. 컴퓨터 누르기 전에 맞아. 맞아. 아는구나. 맞아. 네, 그 느낌이에요. 예. 그거는 이렇게 단계별로 AI 프롬프트를 아무리 쌓아와서 고객님을 만족시키는 맞아. 그 프롬프트와 또 달라. 아, 너무 시원해. You know? 아는구나. 어디 가도 교육 가도 프롬프트 어떻게 써야 네, 돼요? 구조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일관성 하는 있게 막 이렇게. 맞아. 그게 아닌데. 그거 말고도 재밌게 쓰는 방법이 있는 거죠. 맞아요. 촉촉하게. 맞아요. 맞아.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약간 그거랑도 연결된 그 먹을 찍을 때 이제 네. 어차피 끝난 거니까 되돌릴 수 끝난 없으니까. 거예요. 사격도. 그래서 잘 지우시나 봐요. 잘 지워. 네. 그리고 AI가 꽤 랜덤이 아직까지 좀 심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똑같은 프롬프트를 써도 이제 랜덤화가 심하니까 그 음. 장난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거에 집착하지 않는 맞아요. 그거. 그 마음만 있으면은 너무 AI를 도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재미를 느끼시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디지털로 전환을 하신 건가요? 네네네. 어떤 딱 큰 계기가 있으세요, 혹시? 이게 굉장히 큰 빅 스텝인데 완전히 큰 계기는 네. 아주 확실하게 있었죠. 네. 큰 계기는 대학교 가서부터 이건 돈이 안 된다. 종이로 그런 그림 얘기- 팔아서는 돈이 안 된다. 그런 얘기들 뭐 많이 하긴 하잖아요. 굶어 죽는다. 네. 근데도 지금도 포기를 못했어. 종이에 그림 그리는 걸. 그 매력에. 네. 저는 AI로 돈 벌면 종이에 그림 그릴 거예요. 종이 그림 그리는 거 말고도 다른 트레디셔널한 작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뭘 하죠? 그 뭐지?
정각. 정각. 정각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정각하고 서예는 지금도 정각은 심지어 강의도 계속 나가고 있고 어디서 하세요? 정각은 연구소가 이제 어라이언 정각 연구소가 따로 있고 음. 거기서도 이제 디자인 정각과 뭐 정각 마스터가 있어요. 그것까지 오. 다 받아서 이제 수업을 지도할 수 있는 트레이닝까지 하고 그 AI랑 3D 모델링, 게임 엔진 막 이렇게 신조형 융복합 수업을 나가는 그 사이 뭐 요일에 막 한 번씩 정각 강의를 나가요. 정각 강의를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백을 만드는 거다. 왜냐하면 정각이 선과 선 사이 그리고 공간과 공간 사이에 여백을 디자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디지털에서 좀 피신해 있는 그런 느낌인가요? 줄 수 없는 그 맛이 있죠. 또 손으로 이렇게 네, 손으로 전해지는 하는 감각이랑 그 감각과 근데 그 이론은 저는 디지털에도 똑같이 연결이 돼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공간에 여백을 주고 그 공간에서의 선과 공간적인 어떠한 조화를 이루는 게 정각이거든요. 근데 그게 디지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UX, UI 같은 경우도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할 때 동선이나 사람들의 그 공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을 선점하고 거기로 지나갈 수 있게끔 디자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맥락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몇 살 때 정도부터 뭐 그럼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예술적인 활동을 시작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하셨겠죠? 네, 저 한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아까 사격 이제 선수를 할 줄 알고 제가 취미로 그 그림을 어머니랑 언니가 이제 그림을 전공을 하려고 어머니는 전공이셨고 언니도 전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네, 근데 저는 이제 체육 계열인 줄 알고 사격이랑. 네, 사격이랑 운동 이런 걸 경찰이 꿈이었거든요. 진짜요? 나쁜 사람을 잡아서 막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네. 체육 계열인 줄 알고 이게 부모님이 얘는 네. 경찰 된다고 하니까. 얘는 체대다 이렇게 알고 계셨는데 중학교 때 이제 같이 그림 그리는 걸 화실을 같이 갔다가 이제 또 칭찬을 좀 받았죠. 와, 잘한다 이 친구가. 재능이 있다. 괜찮다. 그래갖고 그러신가요? 그래갖고 또 하게 됐죠. 야, 멋지네요. 응. 다 잘하시나 봐요, 두루두루. 다 그냥 예. 중간 정도? 중간이요? 한국에서 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서울대 가려면 거기에서 중간 미대를 정도? 가려고 해도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운이 좋은 정도? 다 좋아야 이게 운이 좋은 정도. 네, 멋집니다. 네. 주변에 이렇게 순수 미술을 학부 석사까지 하셨으니까 그쪽 필드 많으실 거잖아요. 지금 그 아트 컬렉티브 팀 멤버도 다 전공이 원래 그쪽이시고 그러면은 뭐 아트 컬렉티브 팀처럼 그 디지털 전환을 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막 얘기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AI에 관한 생각? 네네네. 같이 모이거든요. 네네. 모이면은 그게 좀 화두일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지금까지 그 회화를 하시는 분들은 네. 화두지만 섞이진 않아요. 자기의 그 길이 굉장히 확고하시기 때문에 그 AI를 써야 하는 부분과 그거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과 정보적인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그게 그냥 정보와 지식이고 어느 부분을 알아야 하는 걸 알고 있는 성인, 현자. 그리고 써야 될 부분과 쓰지 않아야 될 부분. 알고 본인의 그 작업을 하시면서 다 GPT에 대한 건 행정적인 거, 문서적인 거 도움 받으시면서 회화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제 주변에서 회화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하시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AI에 대한 고민을 하시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막
두려워하는 마음은 저희랑 그냥 다 똑같을걸요. 아, 얘가 너무 성장하면 너무 커지면 어떡하지 그 정도? 그렇다고 해서 막 작업에 대해서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작업에 AI를 쓰는 거는 좀 뭐 딱 두 가지로 나누면 좀 그렇겠지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한 것 중에 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트레디셔널 부정적이시죠? 부정적인. 네. 그러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은 안 그런데 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제가 판단하고 읽은 흐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회화하는 분들과 미디어 하는 분들과 AI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겪으면서 느껴진 흐름으로는 회화하는 그 사회 쪽에서는 구조상 AI 작업을 융복합해서 많이 사용하는 작가들은 따로 분류를 해서 이제 그 플로우를 만들고 싶어 하고 그렇게 섞이지 않은 순수한 회화들을 격려하고 키우고 싶어 하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물탄 융합적으로. 네. 네. 그래서 그 순수하게 자기의 정신을 지키면서 해나가는 회화 작가들도 이렇게 잘 보호하며 성장시키고 영상 정도의 매체로 이제 소통하는 작가들도 지키고 융복합에서 아예 미디어나 인터랙티브 기계 공학 쪽으로 빠진 작가들을 아예 카테고리화해서 이제는 성장시키려는 그 흐름이 좀 있어서 네. 그게 오히려 좀 저는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왜 카테고리화 해야 하냐. 그냥 품어줬으면 오히려 더 재밌게 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 제도적인 부분일 것 같긴 하거든요. 제도적인 지원에 대한 문제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런 부분 또 중요하니까. 네네네. 그게 좀 볼 때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카테고리화 되는 게 오히려 안타까운데 그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으로 그냥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트 쪽에서 더 심하잖아요. AI에 대한 그런 반감. 그리고 아직까진? 예, 지금도 사실 헤이터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이 제일 AI에 오픈되어 있는 편이라 그나마 제일 적은 것 같고요. 산업에서도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영상 제작을 주로 이렇게 하고 또 작가로 활동을 하니까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나는 아티스트다 이렇게는 말은 잘 못하긴 하거든요. 근데 나도 내 의도를 AI 툴을 사용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좀 약간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직접 면전에서 뭐라고 하신 분은 없지만 댓글로 이렇게 많이들 두들겨 주시니까 항상 하이드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좀 억울함은 있어요. 그냥 무조건 AI만 썼다고 그냥 no AI 뭐 AI를 썼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대화를 해보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대화가 잘 안 돼요. 그쵸. 그냥 너무 싫어하는 그게 있으니까 네. 무조건 쉿이다, 트래쉬라고 가비지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들의 본류. 네, 그쵸.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뭔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분일수록 더 오픈되어 있다는 생각을 저는 받았어요. 맞아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맞아요. 저희도 이제 네. 미술관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2026년 1월 22일 날 이제 네. 그 법이 새로 나왔잖아요. AI 기준법도 생기고 음. 그러면서 AI가 만약에 사용자들한테는 그 법이 이제 적용이 돼서 막 이렇게 과태료가 나오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AI 작품이 투명하게 이게 카테고리화 되고 인지화돼서 작품에 표시되고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가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제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게 표시가 되고 있어서 내가 당당하게 툴을 사용했고 생각은 내 거야라고 알 수 있게끔 현대 미술관에서도 그게 네.
표기를 다 하거든요. 아, 제너레이션 뭘 썼고 미드저니를 썼으면 어떤 버전을 썼고 GPT를 쓰면 무슨 버전을 썼고 아, 그래요? 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작가들이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미지를 제작을 했을 때 그 버전마저 이제 다 체크를 해서 넣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너는 그거를 AI로 제작했으니까 미술관에 올려놓을 수 없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거를 쓰면 그쵸? 투명하게 다 이제 네. 그 작업 과정이 공개가 되고 있고 네네. 그거는 이제 작업에서 내가 말 타는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연말을 하고 그 말을 이렇게 데리고 움직여서 돌아다니는 걸 말을 타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AI 기술도 저희가 연말을 해서 얘를 데리고 어떠한 공연을 보여주고 장면을 생성하고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걸 저희가 AI랑 저희랑 분리해서 보여주는 건 이제는 아닌 시대가 됐고 그럴수록 저희는 투명하게 AI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표기하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냥 헤이터다 아니다를 이제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이 장면의 어느 부분이 무엇 때문에 헤이트이 됐는지를 본인도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 그렇네요. 네. 뭐 AI를 써서 다 싫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의 표기법이 이제 생길 거고 AI의 어떤 부분이 써서 이 작품이 나왔는데 댓글을 다는 사람이건 의견을 주는 사람이건 이 영상에서 어떤 AI의 어떤 부분은 너무 뭐 사실적이지 않고 좀 사람에게 자극적일 수 있고 뭐 안정성이 떨어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AI 헤이터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무분별하게 AI 헤이터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냥 댓글놀이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숫자가. AI가 이젠 사실 뭐 새롭다고 하기 좀 뭐 할 정도로 다들 너무 전반에 퍼져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AI가 처음 막 반발감을 가졌을 때. 심했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반발감을 가진 이유는 학습된 데이터를 이제 그냥 막 쳐도 AI가 학습된 걸 결과물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뭐 아트가 아니다, 노 AI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툴들이 많이 발전되고 그냥 막 생성해서는 사실 뭐 아무런 감흥을 얻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 된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AI 생성 예, so what 이러잖아요. 예, 맞아요. 그 시기는 이미 좀 예전에 지난 것 같아가지고. 저 그 생각도 했다니까요. AI가 아까 전에 삭제 얘기했잖아요. 예, AI가 한 걸 내가 습득을 했어. 그러면 내가 그걸 다 지우고 나서 내가 다시 생성을 했어. 그럼 나는 AI인가? AI 제너레이션 주인가? 주의 모델? 얘 말고 내가 모델 AI인가? 그래서 뭔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더 질문을 드리면 순수 예술을 하시다가 디지털 AI로 이렇게 같이 확장을 시킨 분이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학교나 어떤 뭐 기관, 뭐 기업 이런 데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그 전에도 많이 가르치셨고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AI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맞아요. 그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네. 딱 처음에 이제 강연이나 이제 실습이라고 하죠. 실무를 가르쳐 주거나 개념을 가르쳐 주러 갔을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코딩을 못해서예요. 제가 코딩을 못해서 제가 이론을 잘 모르고 이렇게 공학도가 아니어서 이렇게 AI를 못한다는 게 제일 큰 그 편견이에요. 편견이라고 이제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화하듯이 하면 되도록 이제 모델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치면 나오는 AI의 어떠한 형태의 결과로는 우리에게 감흥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자기의 개인적인 사소한 습관들이나 이야기들로부터
AI를 길들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사소한 그런 일들 뭐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AI랑 대화를 많이 해라 뭐 이런 거고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 그 대화의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죠. 대화의 내용이 그냥 막 무작정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아무거나 치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를 좀 더 담았으면 좋겠는 거죠. 한별 작가님 같은 경우는 미니어처의 스토리들을 담기 시작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좋아하면 고양이 누구누구, 고양이 나비가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스토리를 담고 싶어라는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익숙한 이야기들로 그 AI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코딩을 못해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생각보다 친숙하게 대화를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대화를 쌓아놓은 거에 따라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저도 워낙에 대화를 많이 하고 제가 인풋을 한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상관없는 얘기 주제도 갑자기 미니어처 얘기하고 얘가 맞아, 뭔지 알아요. 그러면 미니어처 얘기는 빼고 얘기해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 진짜 뭐 챗GPT나 제미나이, LLM들 너무 많이 쓰시니까 그런 걸로 시작해 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 그 대화를 많이 쌓아놔야지 나중에 본격적으로 뭐 작품 활동을 하거나 뭔가 만드실 때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 나오는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고 맞아요. 점점 그쪽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초기에는 막 프롬프트를 막 직접 뭐 설계하고 그런데 우리가 대화해 놓은 그게 있으면 그게 딱 탄탄하게 있으면은 프롬프트도 얘가 내가 좋아하는 거 이미 다 알아가지고 맞아요. 수정도 용이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게 AI를 잘 사용하는 거 아닌가? 저는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막 굳이 가르칠 때는 제가 실제로 프롬프트 논리를 가르칠 때는 한별 작가님도 그러시겠지만 정말 논리적으로 그 AI 프롬프트 법칙을 따라서 이제 작성하는 법을 가르치지만 사실은 인간이 사고할 때는 생각보다 더 추상적이고 넓게 자유롭게 사고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AI를 이렇게 대응하고 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추상적인 것들과 직관적인 것들을 스스로 이제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자유로운 사고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좀 본능적인 사고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열어놓고 AI를 대해야 하는 게 좀 앞으로의 AI와의 인간이 소통하는 발전적인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촉촉한 지렁이가 될 수 있는 제 마음으로는 맨날 왜냐면 똑같은 그 프롬프트 이렇게 공식을 가르쳐 주는데 참 미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긴 한데 이렇게 하면 정확한 이미지가 나와요. 근데 그게 좀 미안할 때가 있어. 근데 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게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그게 필요하죠. 그렇게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먼 훗날 그리고 또 내가 자유로운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그걸 한번 또 깨부수고 두려워하지 말고 재미있는 작업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큰 바람이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주하이 작가님이 생각하는 AI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AI. AI는 뭐뭐다로 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I는 거울이다. 거울이다. 왜죠? AI랑 저랑 이렇게 같이 매일 보고 있으니까요. 보는데 작업할 때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매일매일 보고 나와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조련시킨 또 다른 나의 거울. 거울이다. 네, 그러면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재밌게 너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걸 지렁이 아니십니까? 난 지렁이. 촉촉한 촉촉한 땅에 사는 지렁이. 촉촉한 걸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한테 잡아먹긴. 새 피하면 되죠. 새 누구야 근데? 몰라.
지렁이 동료를 구하고. 새도 AI인가? 아니요, 무서운 거대한. 그래 접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아, 당연하죠.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듭니다. 당연하죠. 그럼 또 당연. 누가 있어요? 감히 감히 제가. 와 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완전 어떡해 이거 편집 할 수 있어요? 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안 뺄 것 같아요. 그냥 뭐 잡담한 거나 그런 거나 좀 뺄 것 같고. 너무 즐거웠다 나도. 아, 진짜요? 이런 기회가 다행이다. 정말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이거 뭐 진짜야. 아니 막 그 유명한 채널이 아니어서. 아니 유명한 근데- 거 말고 내 얘기를 지금 들어주고 예. 그런 걸로 운영을 하고 싶었어요. 예.